안녕하세요. 어나더 데이 어나더 달러의 이제는 19년차 현직 호주 4대 은행 프라이빗 뱅킹 매니저 박 매니저입니다. 우리의 많은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제가 돌아와서 돌아온 거를 환영한다라고 하시고 밑에다가 이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보람되고 활기찬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더 좋은 질 좋은 정보로 뉴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귀가 돼서 미래를 이제 좀 더 같이 준비하고 좀 더 대비하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라는 그런 해답을 같이 찾아 나갈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 다 하고 그렇죠? 뉴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뱅코노미스트의 팩트 체크 시간. 제가 그러잖아요.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시간. 그러니까, 를 들고 왔는데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느냐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광고 아니면 신문 뭐 뉴스에서 어그로 끌려고 이제 난립니다. 그렇죠? 호주 부동산은 뭐 폭락한다. 뭐 허리띠 단단히 매라. 시트벨트 운전대 잘 잡아라 하고 난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줘보자 해서 데이터 팩트 체킹을 하기 위해서 다 들고 왔습니다. 호주에서요. 제일 큰 이제 부동산 업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코텔리티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RP다타라고 했는데 이제는 코텔리티라는 그분들의 자료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막 지나간 그쵸? 이제는 7월 이제 두째 주죠 우리가. 근데 지금 막 지나간 6월 달 거를 총 정리를 해서 들고 온 거를 제가 싹 다 살펴봤는데요. 6월 평균 이제 전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전달보다 그쵸? 5월 달보다는 약 0.4%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아무래도 우리의 큰 형님, 큰 누나인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시드니 그리고 멜번이었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동안 1.2% 그리고 멜번은 약 1%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캔버라도 이번에는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호주 부동산 시장 전체가 이제 다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니가 1.2% 빠졌고 멜번이 1% 빠졌는데 왜 평균이 0.4냐? 그렇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싹 다 찾아보니까요. 브리즈번 그리고 퍼스 뭐 이 동네는 여전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이제 빠르게 오르던 속도가 조금 더 완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트에서 그렇죠. 우리들이 마감 행사, 막 할인 행사 할 때 기억나세요? 그런 거? 마감 할인 행사 할 때 차가운 치킨을 이제 반값으로 탁 챙겨가는, 들고 가고 집에, 그쵸? 아니면은 뭐 또 홈플러스에서, 홈플러스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홈플러스에서 마지막 초밥더리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기다리고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붙는 순간에 달려가서 잽싸게 잡아서 집에 들고 가던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브리즈번의 월간 상승률은요. 월간이에요. 월간 상승률은 0.3%라고 하고 퍼스는 0.7%였습니다. 그 말은 이 상태면은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브리즈번은 한 3.6% 연간 상승을 보일 거고 퍼스는 이 상태대로라면은 연간 8.6%의 상승을 본다는 건데요. 그리고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보합세를 이제 드디어 보합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요, 제가 항상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숫자보다, 그렇죠? 우리는 숫자보다 흐름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 끝났다기보다는 도시별로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정상적인 속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알아야 하는 게 이게 조정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지 뭐 분석을 하겠죠, 그렇죠?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 부담이 아무래도 많이 커졌고 그리고 생활비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용 이제 요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한 거 제가 버짓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한 번에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렇죠? 심리입니다. 심리가 다소 위축됐다는 겁니다. 은행권도요, 이제 부동산 이제 세제 개편 뉴스 그 버짓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대출 계산기들이 다 있거든요, 은행들마다. 근데 그 대출 계산기를 다 급하게 바꿔 버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래 소시민들, 저를 포함한 소시민들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에서 되게 많이 한참 까져버린 거죠.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80만 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60만 불밖에 못 빌린다든지, 뭐 아니면 1밀리언을 빌릴 수 있었는데 뭐 70만 불밖에 못 빌린다든지 하면서 이제 계산기를 그때를 다 이제 손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계산기를 다시금 손을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은행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 발표 때문에요, 너무 은행들이 오버 액션을 해가지고 그걸 취해가지고 수도꼭지를 이제 완전히 조금만 잠궈야 되는데, 수도꼭지로 조금만 잠궈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잠근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수도관을 콘크리트 밑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매설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지게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손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 아시다시피 시드니에서 살면서 이제 퍼스나 아니면은 브리즈번, 뭐 멜번 살면서 또 퍼스,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던 그런 수요가 또 잠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대신에 전문가가 이제 집값 급락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향후 1년 정도의 이제 추가 조정을 전망은 하고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인구 증가, 그죠? 항상 있는 거 있죠.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상황, 그리고 공급 부족, 제일 중요한 그 공급 부족 여러 요인이 집값을 아직은 지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 지역마다 결과는 아무래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요, 거래 분위기겠죠. 그렇죠? 최근 경매 낙찰률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번 뉴스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매물은 좀 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집이 갑자기 막 많이 막 지어가지고 공급이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예전처럼 너무 빨리 팔리지 않으면서 시장에 조금씩 남아있는 물건이 있고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 이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무조건 뭐 서둘러서 계약을 막 날라다니면서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비교할 매물도 좀 많아졌으니까 좋고, 가격 협상도 이제 예전보다 좀 더 훨씬 더 수월해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옥석을, 그렇죠?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 이건 것 같습니다. 기회는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상황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과열됐던 시장이 조금씩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명확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시사인 거고요. 그리고 그쵸? 주식도 그렇고 또 부동산 같은 거는 뭐 항상 이런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뭐 위기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집 누구는 대박나서 난리고, 그렇죠? 어떤 누구는 똑같은 상황에서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제 총알을 장전을 따라라락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이 따발총을 쏠 수 있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갑니다. 헤드라인 바로 쏩니다. 정부는 다 알고 예상했다. 이제 큰 그림은 다 그렸다. 라고 들고 왔는데요. 지금 뉴스에서도요, 지금 계속 보게 되면 제가 금방 더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집값 나락 시나리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버럴,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당 쪽에서는 죽어라, 이제 레이버, 노동부 여당 정부를 이제 잘못했다고 나와서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야, 이거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 나락가는 거 봐라, 몇 퍼센트 떨어지는지 한 봐라 하면서 나팔을 막 빠방 불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시각, 그렇죠? 여당 쪽 입장, 그러니까 레이버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 뱅코노미스트 여러분들을 위한 뉴스는요, 한쪽 입장만 제가 보내드리기는 정말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팩트 뉴스, 폭행 뉴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선, 그리고 제가 또 뒤지고 뒤져서 그런 다른 시선을 챙겨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맨날 뉴스는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요. TV 나온 뉴스 있잖아요. 그렇죠? 어그로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여당 뉴스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맞아 터지는 쪽 뉴스가 좀 더 클릭 수가 잘 나오나 뭐 그래서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지금은 여당 뉴스를 찾기가 힘들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들고 왔는데요. 아무튼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지금 호주 총리가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앨버니지라고 하는 총리인데요. 노동당 이제 대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 앤토니 알바니지 같은 총리는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세제 개편으로, 그렇죠?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서 이제 확 줄어들면서, 그렇죠? 확 줄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들면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예전보다 집을 이제 좀 더 살 기회가 이제 슬슬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요, 정부는 이번 가격 조정을 시장의 이상 신호가 아니고 정책 효과,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정책 효과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내가 큰 그림을 그렸고 이제 그 큰 그림을 실행에 벌써 옮겼고 이제 슬슬 눈에 이제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누가 뭐라고 했던 건지 간에 이유가 뭐가 됐던 정부가 이번에 바뀐 정책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기존 주택 투자자에 대한 이제 세금 혜택을 일부 줄이고 나서, 그렇죠? 줄이고 나서 신규 주택 공급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를 이제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크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크게 말을 해서. 근데 그러면 그 정부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정책이 이제 집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 원래 오를 집값보다 약 2%의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앤토니 알바니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이크를 탁 잡고 나와가지고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페이크 뉴스 만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데요. 그 말을 제가 따서 왔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자, 아무 정책이 이제 마이크 들고 아무 정책이 없었다면 집값이 또 8.6% 올랐을 거라고. 근데 지금 뭐 또 덧대기 시장에서 막 배추 사듯이 집값을 계속 상승만 계속 올라갔을 거라고. 근데 이번 정책, 자기가 들고 나온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 상승폭이 약 2% 정도 줄어들 거라고 자기는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8.6 마이너스 2% 하면은 6.6%, 그래도 6.6%의 상승을 본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쉽게 그 앤토니 알바니지의 말을 빌리자면은 브레이크를 확 잡은 게 아니라 이제 악셀에서 발을 조금 뺀 정도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맞고, 그죠? 누가 틀리는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죠? 코로나 왔을 때 뭐 뉴스에서 집값 폭락한다고 막 움츠렸다가, 그죠? 우리 다 움츠렸을 그때 있잖아요. 움츠렸다가 이제는 따블이 된 시점, 그죠? 그리고 또 삼성 주식 한국에는 날아간다고 던져라고 하다가 이제는 뭐 지금 날아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6만 불대의 언저리에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총알장전, 준비태세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제가 상반된 뉴스를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고, 하나는 아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자기들이 이거를 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두 가지의 뉴스를 들고 왔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솔루션은 같은 하나의 초점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요, 저도 놓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다른 거는 놓치는 걸 챙겨드릴지는 못할지언정 경제 뉴스는 한 주에 한 번씩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한 번씩 찍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하루지만 시장은 매일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도 중요한 금융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